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도움 주신 이 선생님, 구글 드라이브 고객센터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에는 구글 내 스토리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사용자 용량 관리 상당히 어렵죠.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기도 하고,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생소한 부분이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한번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게 된 거는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구글 계정, 그러니까 구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죠. 어떤 서비스냐면 이메일 또는 캘린더, 그 다음에 뭐 메모, 뭐 킵이라고 하는 메모, 뭐 이러한 것들을 그리고 드라이버, 제일 중요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드라이버 등을 이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날 이게 좀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막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메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제일 큰 문제죠. 글로벌 시대에 좀 멀리서 통화를 하고 어떤 자료를 공유하고 질문을 할 때 이메일은 그래도 그나마 최후의 어떤 수단인데,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 그것이 이제 잘 안 될 경우가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해결을 하는 부분이 이 스토리지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습니다만은 구글 드라이버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제 구글 스토리지에 어떤 문제가 있나, 우리가 사용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이 특성을 몰라서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내 스토리지 공간, 지금 공간은 어떻게 확인하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지를 분석하고 그다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의 스토리지를 관리하는 방법으로는 구글 공간이 부족한 어떤 발생 원인이 있겠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우리가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USB 메모리보다 이제는 저장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많이 쓰게 됩니다. 특히나 휴대폰 같은 경우에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 안드로이드 기반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 뭐 이러한 폰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안드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결국에는 구글 서비스가 어느 정도는 최적화되어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다라고 인식을 하실 거예요. 예, 대부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편의상 쓰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거,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매일같이 확인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러한 부분이 이제 용량이다. 저장 공간과 용량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식의 문제이겠죠. 그리고, 이게 클라우드가 편리합니다. 그 인터넷에 저장되는 것이 엄청나게 좋아요. 왜냐하면 휴대폰에 있는 자료를 자동으로 보관도 해주고, 뭐,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바로 받아서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픈이 돼 있었어요. AI가 등장하기 전에 오히려 코로나 시점, 그 메타버스나 뭐 이런 키워드들이 막 터져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쉐어를 할까 했을 때 이런 근거리는 뭐 무선을 통해서 하지만 좀 원거리인 경우에는 PVP, 그러니까 P2P 통신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쓸 수 있는 어떤 클라우드 공간을 만들자, 뭐 이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구글 드라이버도 구글 원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용량을 늘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이 쓸 수 있는 용량을 이제 구매해서 제공하기도 하고요. 뭐 이러한 바람들이 막 불다 보니까 자료는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동으로. 근데
정작 그게 내 핸드폰 또는 내 컴퓨터에서 지워졌을 때 스토리지에서도 똑같이 반응을 하냐라는 거죠. 네, 그러한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대 드라이버, 그러니까 구글 드라이버, 원격에 있는 드라이버와 내 컴퓨터의 드라이버를 연결해 주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내 컴퓨터에서 내가 파일을 지울 경우에 구글 드라이버에서도 파일이 지워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파일을 지워도 구글에서 안 지워지는 그러한 파일 형식 또는 그러한 서비스들도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간은 어떻게 확인을 하냐? 우리가 사용하는 공간은 첫 번째로 지금 제 영상 밑에 더보기를 눌러서 구글 내 스토리지 바로 확인하기라고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바로 새 창이 띄워져서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그렇지 않고 하실 경우에는 새로운 창을 띄우셔서 새로운 창은 지금 유튜브 보고 있는 창에서 새로운 창을 띄우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영문자 N을 눌렀다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컨트롤 키를 떼시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실 단축키죠.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이제 새로운 창이 뜨게 되고요. 유튜브를 보고 있더라도 새로운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PC에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됩니다. 구글 로그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구글 로그인 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또는 이제 얼굴을 눌러서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른쪽 상단에 점 9개짜리 버튼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메일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메스 실린더, 그 다음에 점 9개짜리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시고 밑으로 스크롤을 하시면 구글 원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또는 구글 원을 입력하셔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로그인 하셔도 됩니다. 구글 로그인 하셔도 돼요. 로그인 돼 있어도 한 번 더 그냥 버튼만 누르시면 로그인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를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메뉴들이 나옵니다. 제가 링크를 달아준 데는 이미 스토리지로 접근을 된 부분으로 들어가실 거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왼쪽에 스토리지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글 사용 중인 서비스로 이용 중인 용량과 지금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량을 같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대신 서비스로 제공하는 용량 이상은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꽉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 비율적으로도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서비스에서 용량을 컨트롤하는 서비스에서 구글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Gmail이 있고 구글 포토, 이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으로 스토리지를 구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숨어있는 요소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요소들은 전부 다 구글 드라이버로 배치가 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시지 마시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문서를 많이 다루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 한글 파일이라든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문서, 엑셀, 파워포인트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다루시는 분들께서는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파란색 바가 상당히 길게 차지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소통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 특히 이미지 파일 또는 아예 파일 첨부된 상태로 왔다 갔다, 뭐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Gmail 쪽에 빨간색 바가 좀 많이 차지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휴대폰을 가지고 굉장히 캐주얼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 캐주얼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또는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하거나 뭐 이러한 활동들이겠죠. 네, 그러한 활동들이 이제 구글 포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마냥 그냥 내가 써 가지고 들어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Gmail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오고 또는 메일을 내가 보낼 때 첨부 파일 또는 그 보내는 어떤 용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가 문서를 생성하거나 문서를 넣거나 이러한 행위들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 행위에서 발생되는 문서들입니다.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로 사진을 넣는 거나 뭐 구글 포토로 사진을 넣는 거랑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구글 포토는 뭐냐? 구글 포토로 사진도 등록할 수 있고요. 이거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동 필터도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이제 구글 포토라는 부분입니다. 또 휴대폰에 구글 포토라고 하는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화는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파일이 지워지면 이쪽 구글 포토에서도 지워지고, 또 구글 포토에서 지우면 휴대폰에서 지워지고, 이러한 관계는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백업의 관계이고요. 제가 사용해 봤을 때. 그래서 이 백업의 관계라고 한다면 내가 휴대폰에서 임의로 파일을 지웠을 때 구글 포토에 파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요즘에 해상도가 또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사진 한 장도 거의 10메가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10메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을 만들 때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많은 용량을 차지를 합니다,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너무 자유도를 높여 가지고 사용하시면 아마 노란색 볼이 큰 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기서도 관리 포인트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드라이브, 지메일, 그다음에 포토 오른쪽 편에 그 파란색 버튼들 있죠. 화살표 오른쪽 위로 향하는 화살표 그 부분을 누르시면 각각의 서비스에 들어가서 용량을 확인하시고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관리는 앞서서 용량 접근하는 방법에서 이제 제가 파란색 버튼 위로 솟는 파란색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관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는 관리보다는 분석에 좀 가깝습니다. 근데 뭐 필요한 파일인지 필요 없는 파일인지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스토리지를 좀 더 스토리지라고 하는 이 저장 공간을 조금 더 이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공간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관리를 할 때는 덩치가 큰 놈을 먼저 찾는 게 좋잖아요. 덩치가 작은 놈을 찾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뭐 주머니에 다시 넣어서 바깥으로 빼는 것보다 큰 거를 먼저 뺀 다음에 작은 것들을 주섬주섬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크다 또는 이메일이 크다, 이메일이 큰 이메일 또는 뭐 파일이 큰 파일, 뭐 동영상 파일 같은 게 제일 크죠. 네, 그다음 뭐 그러한 것들로 이제 분석을 해줍니다. 자동 분석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용자는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이냐를 물어보게 되죠. 네,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자, 그러면 이 스토리지 자동 분석은 어떻게 가냐? 아까 그 화면에서 왼쪽에 보시면 홈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시면 스토리지 뭐 따라라락 구글 원에 대한 구글 원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오른쪽 편에 여유 공간 확보하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로딩 시간이 있습니다. 로딩 시간이 있고 저는 이제 이걸 관리를 주로 뭐 꽉 차게는 안 씁니다. 그래서 좀 헐렁한데요. 관리 그 분석이 끝나면 이제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여기서는 이제 스팸 메일, 메일 중에서 이제 스팸 메일로 분류된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여기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메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진짜 내가 이메일 통해서 주고받는 게 그래도 빈도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일괄적으로 지우는 걸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멀쩡하게 잘 들어오다가도 스팸 메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지워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 스팸함에서 확인하시고 지워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첨부 파일 용량이 큰 메일들을 또 검토를 해 줍니다. 제대로 들어왔는데 파일 용량이 큰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지워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버나 구글 포토로 넣었던 파일 중에서 용량이 큰 거, 그걸 검토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개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일을 지울 거냐 말 거냐는 이제 사용자에게 전달을 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살짝 내려보시면 서비스별 공간 확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공간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죠? 공간을 봤을 때 그 가는 루트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메일로 가서 확인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 지우실 거 확인하셔도 되고, 또는 구글 포토에서 지우실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운다는 얘기만 하니까 그럼 있었던 파일 내가 갖고 있고 싶은데 왜 자꾸 지우라고 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지 관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알아둬야 될 사양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스토리지에서 지우는 파일들은 완전히 바로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나올 경우에는 취소를 해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삭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내 스토리지 내에 휴지통이라고 하는데 보관이 됩니다. 근데 그게 마냥 오랫동안 보관되진 않고요. 한 30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30일 보관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그 휴지통에 넣었다가도 이제 복구하고 싶으면 30일 내에 복구하시면 되고요. 그때 용량이 있어야지 아마 복구가 될 겁니다. 용량이 없으면 복구가 되지 않아요. 지우고 나서 빈 공간에 다른 걸 넣어가지고 용량을 채워 넣은 다음에 다시 복구하겠다. 그렇게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좀 걸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그 삭제가 아니고 백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USB 메모리라고 하는 물리적인 장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장치들로 이제 다운로드를 해서 보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이 그 USB 메모리도 내가 용량을 관리하면서 써본 경험을 갖고 계셔야지만이 스토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이게 그 스토리지 서비스는 더더군다나 지금 아까 용량 확인할 때, 우리가 같이 용량 확인할 때도 보셨다시피 확인하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USB 메모리 또는 USB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장치들, 만약에 내가 데이터가 많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이 많다 하면 반드시 저장 장치는 따로 하나 갖고 있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유튜버들 편집하시는 분들이나 뭐 아니면 어떤 특정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 프로그래머나 이러한 분들은 스토리지를 따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다라는 점을 알고 계시면 물리적인, 그 다음에 이 온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 클라우드, 또는 우리가 원래 고전적으로 사용했던 물리적인 저장 장치들을 이제 같이 쉐어하면서 쓰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저는 주로 스토리지는 USB 메모리처럼 씁니다. 왜냐하면 메모리를 들고 있지 않더라도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접근해서 제가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다시 업로드를 해서 또다시 집에 와서 또 작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한 형태로 사용을 한다. 네. 그냥 계속 뭐 한 100일 뭐 1 년, 2년 막 이렇게 저장하는 그러한 용도로는 저는 스토리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처럼 저용량을 사용하시는 분들 1 테라 이하급 뭐 500 기가바이트 이하급을 사용하시는 스토리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USB 메모리처럼 관리를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1 달림이었습니다.